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오늘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모처럼 활기를 찾는 모습입니다. 투자 심리도 많이 회복되는 분위기고요. 한편으로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시장이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네 가지 신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반동의 네 가지 신호. 반전보다는 반동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반대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개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매수에 일관하고 또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죠. 2월 10일 이후부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6조 5천억 정도 순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1,300억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들의 매도가 2,800억인데, 개인들의 순매도 전환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 SDI 사례를 이제 어제도 이제 강조해드렸는데요. 3월 19일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는데 목요일이 이제 그 매도 최고의 절정기였죠. 그리고 3월 20일 한미 간의 극적인 어떤 그 통화 수합 개최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또 반전되는 그런 모습인데 잠시 후에 또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큰 맥락 흐름으로 본다면 역시 그 한미 간의 600억 달러였죠. 통화 수합이 투자 심리 회복의 어떤 그 결정적인 모멘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3월 20일의 상승, 3월 20일날 뭐 상승이 아니라 우리가 폭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폭등은 역시 그 통화 수합이라는 어떤 그 외생적 변수였고, 오늘 상승은 금일 상승 같은 경우는 시장의 어떤 그 자생적인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늘 그 회원분들도 전화가 많이 왔는데요. 대체적으로 오늘 오르는 이유가 뭐냐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그 자생적인 뭐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겠으나 자생적인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단하게 오늘 그 의미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시장, 코스피 매매 주식별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늘 뭐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지다가 막판에 이제 소폭 순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인데 여하튼간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기조적으로 이어진다면 시장 환경은 급격하게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크게 올랐기 때문에 뭐 잠시 후부터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오늘 크게 올랐기 때문에 내일 또 크게 오른다면 그 이후서부터는 뭐 기술적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조정이 불가피한 것도 우리가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기타 이제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죠. 원달러 환율 그리고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주 목요일이죠. 3월 19일이 결정적인 어떤 그 반전의 어떤 기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고려를 해야 되겠고,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도 요즘에 이제 그 하도 그 많은 이제 욕을 얻어먹다 보니까 좀 많이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그림은 삼성전자입니다. 그 외국인들이 이제 2월 10일 이후서부터 약 한 6조 5천억 정도 순매도를 보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전반이 제가 이제 그 기존에 그 전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 삼성전자가 시장의 어떤 그 비중이 한 8할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시장의 어떤 절대 권력,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6조 5천억 가량 지속적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겠고 결자 해지 논리대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된다면 이제는 그동안 이제 흐름이 이제 반전돼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1,3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들은 2,800억 순매도를 보였는데 두 개 다 상당 부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 혹은 기관이 순매수하는 거에 이제 많이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살펴보는데 사실 그 개인들의 어떤 그 매매 동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보다 개인들이 사는 게 더 안 좋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기조적으로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보이다가 오늘 나름대로 큰 폭의 순매도로 전환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싶고요. 자,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20일 MA라는 게 이제 무빙 에버리지인데요. 20일 이동평선 가격대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51,5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왜 이제 20일 이동평선이 중요하냐면 20일 이동평선이라는 것은 그 한 달 동안이죠. 한 달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도 될 수 있겠지만 한 달 동안의 평균 매도 단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빠진 게 대략적으로 한 달 동안에 이제 주가가 크게 붕괴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21선 여러 가지 이동평선이 있겠으나 뭐 5일선도 있을 거고 21선 혹은 뭐 60선 등이 있겠으나 21선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상승한다 하더라도 20일 이동평선이 단기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삼성 SDI 어제 만든 이제 자료였죠. 지금 이제 화살표 표시 출발점이 3월 19일이죠.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 되겠는데 이때가 최근 걸쳐서 최악의 어떤 그 매도의 어떤 그 클라이막스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의 극점, 우리가 차트를 어제는 뒤집어서도 리버스라고 해야 되나? 리버스 혹은 이제 인버스라고 하는데 뒤집어 놓고 보면은 매수의 극점이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본다면 그 3월 19일 시점이 매도의 극점이고 결국은 매도의 극점과 매수의 극점은 같은 어떤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음 그림이네요. 자, 삼성 SDI 이거는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만든 자료인데요. 자, 여하튼간에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19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이 매도의 어떤 그 절정이었죠. 매도의 클라이막스. 그 매도세가 상당 부분 이제 그 소멸이 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여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겠지만 여하튼간에 지난주 그 3월 19일 목요일 날 가격대는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지지 역할을 해준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삼성 SDI 기준으로 20일 평균 가격이 27만 8천 원이죠. 27만 8천 원은 역시 단기적으로 이제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삼성 SDI가 사실 그 엄격히 따지면 좀 후발로 많이 빠졌어요. 막판에. 유럽 때문에 이제 그 후발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이제 급락 시점 대략적으로 한 28만 원 정도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급락 시점의 출발점은 주가가 회복 시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그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어떤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점에선 팔고 다시 눌림목 매수를 줄 때 그때 되사는 전략 그런 전략도 뭐 한번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약간 좀 이제 생뚱맞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가가 대략적으로 18,000원, 19,000원대에서 야무지게 관리가 잘 진행이 되다가 주가가 급락을 했죠. 19,000원에서 뭐 한 7,000원, 6,000원대까지 7,000원까지 깨졌어요. 사실 그 보이지 않게 제일 많이 빠진 종목군 중에 하나가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인데 이거 역시도 주가가 급락하다가 막판에 사상 최대 거래가 터지죠. 지금 이제 거래가 대체적으로 이제 두 개가 그 거래 상투가 나오는데요. 이때 매도하는 어떤 그 심리라고 할까요? 매도하는 관점은 손절매죠. 지긋지긋하죠. 주가가 워낙 폭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환경을 보니까 더 많이 빠질 것이라는 그런 그 최악의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면서 투매로 이어졌고, 그때 또 누군가는 그만큼 주식을 샀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조셉 그랜빌의 어떤 그 이론을 적용을 시키자면 악재를 통해서 어떤 그 매집을 한다고 보는 거죠.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매집을 하고,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호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분사한다. 그래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주도주가 아니라 우리가 향후 지금 새로운 환경이 도래한다면 주도주 논리에서 좀 뭐랄까 시각을 좀 넓혀서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주도주 논리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고 지금 PBR이 한 0.8배 정도, 지금 주가가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한 6배 정도 되겠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0.6배. 퍼도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퍼가 한 4, 5배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존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DI 이런 종목에만 사실 한정해서 밀어붙였다면 강세장에서,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환경이 도달한다면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시각 패러다임으로 주도주 논리를 또 우리가 새롭게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제 우리가 리버스, 거꾸로, 인버스라고 하죠. 거꾸로 한번 본 겁니다. 이 파란색이 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이 음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여기를 이제 그 19,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7,000원이라고 치죠. 7,000원에서부터 19,000원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겁니다. 급등을 했죠. 그리고 급등한 다음에 거래가 크게 터지죠. 사상 최대 거래가 터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매수의 절정기, 매수의 극점이죠. 바잉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매도의 극점은 우리가 이제 세일링 클라이막스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이렇다면 주가가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재상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매수가 극점이라는 것은 그 시장에서 사줄 만한 사람들은 다 샀다는 거죠. 그럼 주가가 오르려면 19,000원이라고 표현했는데 2만원에도 혹은 25,000원에도 사주려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데 매수가 포화 혹은 정점이 이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 거죠. 물론 절대적인 상투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 논리를 우리가 삼성 SDI가 됐든 혹은 이제 삼성전자가 됐든 아니면 시장의 큰 틀로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증시만 사실 그 독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죠. 글로벌 증시 전체를 우리가 전체 흐름과 흐름이 어떤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 단순한 사실로 전체를 판단하기 조금 이른 부분이 있지만 여하튼 간에 투자하시는 데는 상당 부분 좀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게 되면요. 2월 10일 이후서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이 시점은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틀려요. 올해서부터 뭐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2월 10일서부터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매도가 지속됐다고 보고요.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한 14조 한 8천억 정도 순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가가 빠졌죠. 우리가 이제 하락의 명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강론상으로 들어간다면, 실체로 들어간다면 결국은 뭐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팔아서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고 외국인들이 다시 재매수해 준다면, 그렇다면 이제 시장 흐름은 상당히 이제 개선됐을 거라고 보고, 이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 3월 9일이 이제 매도의 정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재미있는 것은 개인들 매수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 매도의 정점 이후에 보통 한 8일 혹은 9일째 되면 이제 순매수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한 11일 만에 이제 그 반전이 된 것 같아요. 1조 3천억 순매도 이후에 1조 1천억짜리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위에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좀 둔화가 되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829억을 순매도했으니까 매도세가 상당 부분 둔화됐다고 봐야 되고, 이것은 상승 전환의 어떤 그 좋은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오늘 그 4,600억 순매도를 보이는데요. 그동안의 흐름 보면은 2월 10일 날 10일서부터 이제 순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한 2,200억 순매도 이후에 외국 개인들의 순매도 강도가 가장 높았어요. 개인들이 주식을 매수하면 거의 못 갑니다. 왜냐면 개인들 비중이 높은 주식들은 나중에 제가 또 좀 좋은 기회 때 말씀드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개인들이 매수 비중이 높은 주식들은 이게 물량이 주로 이제 꼬였다고 보는 거죠. 주가가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극소수의 어떤 그 뭐 흔히들 이제 큰 손 세력, 거액 투자자 집단으로 매집이 뭐라 할까요? 하여튼 그 특정 극소수의 집단으로 매집이 몰려 있어야 되는 거죠.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것은 이제 매집세가 상당 부분 어떤 그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보시게 되면 역시 이제 3월 19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그 매도의 어떤 그 극점 혹은 이제 최악의 어떤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시 그 달러당 1296원, 최고점이 1296원인데 당분간은 이 고점이 상당 부분 굉장히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매도의 어떤 정점, 절정 혹은 이제 극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한미가 통화 수합을 통해서 그런 그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차트입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8월 6일이 작년에 죄송합니다. 그 미국하고 이제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최악의 시점이었죠. 그때 이제 그 인버스 지표가 이제 절정기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역시 그 3월 19일 지난주 목요일 날 그 가격대를 이제 돌파했는데 그 다음 날서부터 급격하게 회복이 되는 모습이고, 오늘 만약에 그 인버스를 매수하신 분이라면, 최근에 매수하신 분이라면 손실폭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되겠고요. 아래 그림 보시면은 3월 19일 날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죠. 역시 인버스 매수의 절정 혹은 정점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날이 이제 통화 수합이 직전이기 때문에 그 3월 19일 주가는 3월 19일 이전과 이후간에 상당 부분 어떤 그 뭐랄까 전환 어떤 그 시그널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투자 원칙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하튼 간에 요번에는 매도가 중요했죠. 여하튼 간에 이제 저희 그 투자 철학은 매도는 사실 어찌 보면 매수보다는 쉬운 거예요. 매수를 우리가 신중하게 하면은 매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시간의 위대한이 무조건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목표가가 올 때까지, 목표가가
어쩔 때는 뭐 한 1, 2개월 만에 목표가가 오는 경우도 있고 좀 1년 만에 오는 경우도 있겠죠. 여하튼 시간의 위대한 힘을 믿고 기다린다면 충분히 좋은 주식을 매수를 충실하게 잘했다면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 바텀업 방식은 이제 톱다운 방식의 반대죠. 톱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그 경기 전체 이제 그 세계 경기를 읽고 그다음에 국가를 선택하고 국가에서 업종에서 특정 종목을 발굴해내는 게 이제 톱다운 방식이고 바텀업 방식은 철저하게 종목 중심의 어떤 그 주가 분석법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역시장 접근 이론이죠. 대중들이 어떤 집단사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결국 어떤 그 성공 투자의 첩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체험 VIP 관련해서는요.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히 이제 현금 비중이 높거나 혹은 주도주를 교체할 때는 굉장히 어떤 그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그 체험 VIP를 가입하시면 제가 담당을 해드리니까요. 하여튼 제가 이제 방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싶다 하면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